2023년도 9월부터 12월까지 연속 4연속 양봉 마감입니다. 역사적으로 5연속 양봉보다 이제는 1월은 음봉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럼 1월은 공포일까요? 아니면 마지막 남은 매수 기회일까요? 시작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진환입니다. 2023년도 12월 30일 올해 마지막 방송이네요. 2023년도는 암호화폐 시장이 하락장을 탈출한 성과가 있는 한 해였습니다. 비트코인은 172%라는 경이로운 상승을 했고요. 비트코인의 채굴 활성도를 의미하는 해시레이트는 267%를 상승하며 사상 최고점을 갱신하는 그런 한 해였습니다. 상승이 있으면 하락도 있는 법이겠죠. 2024년도는 분명히 횡보와 하락 기간은 있겠지만 다양한 데이터들을 보면 아직 상승 사이클의 최고점 근처와 같은 움직임이 나오고 있지는 않습니다. ETF에 대한 기대감에 대한 반영으로 현재 2023년도는 굉장히 많은 상승을 했지만 아마도 세력들은 2024년도를 여러 가지 제도권화에 들어가기 전 그들이 매집했고 매집하려고 하는 그런 물량을 넘기는 한 해로 저는 시장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지난 24시간 주요 거래소에서는 1.99억 상당의 선물 포지션이 청산이 나오기도 하였고요. 시장을 지속적으로 흔들기도 했습니다. 코인글래스 데이터에 따르면 지난 24시간 동안 주요 거래소에서 이 청산당한 1.99억 달러 상당의 암호화폐 선물 포지션이 기존과 같이 지속적으로 롱과 숏으로 청산이 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현상을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로 엄청난 유동성이 위아래로 생기는 것은 바로 선물 옵션을 이용한 현물에 대한 자금을 마련하는 세력들의 포지션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역대 최대로 암호화폐 옵션 거래량은 최대치를 기록하는 그런 한 해이기도 합니다. 그런 한 해가 이렇게 또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처음과 그리고 끝까지 저는 같이 한다라고 했고요. 오늘 또한 그 마지막 방송으로 2024년도를 마무리하는 시간을 갖게 되네요. 이번 하락을 이끈 비트코인의 일시적인 하락은요, 비트코인 채굴자들이었을 겁니다. 지난 24시간 동안 3,000개의 BTC가 매도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것에 주목할 만한 움직임으로 채굴자들은 지난 24시간 동안 약 1억 2,900만 달러에 달하는 3,000개의 비트코인을 매도하면서 수익 실현을 했고요. 저는 이것을 이렇게 비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 다이아몬드를 캐는 입장에서, 그리고 우리가 유통의 기본 구조를 알면 초기에 물건을 만드는 사람, 유통하는 사람, 유통업자, 그리고 중간 도매상 다 다른 유통 과정을 거치면서 가격이 비싸지죠. 저는 초기에 이 비트코인에 대한 채굴자들이 던진 3,000개의 매도뿐만 아니라 채굴의 양은 한정되어 있는데 그들은 단편적인 시세만 봤을 때 채굴가보다 높은 가격에 팔며 수익 실현을 하는 원리인 거잖아요. 다이아몬드를 캐는 입장에서 그것을 시장에 유통하고 가격을 더 부풀리는 것은 시장의 원리에 맡길 수 있지만 그 상황에 대한 환경과 시장의 상황 그리고 거시적인 경제를 보는 거는 상황마다 마켓메이커들이 다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시적으로 이렇게 하락을 이끈 준법이 채굴자일 수는 있지만 결국 이 매물을 누군가가 또 소화했다는 게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이 시장의 신규 유입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 그 반증인데요. 현재 이렇게 1년 이상의 장기 보유자가 팔면 단기 보유자가 흡수하는 이상한 상황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신규 유입이 지속적으로 늘어난다는 상황으로 볼 수도 있고요. 아니면 또 다른 시장의 관심도를 지속적으로 체크하는 그 누군가가 이 대규모의 물량을 또 사고 있다라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결국 이러한 근거를 뒷받침할 수 있습니다. 이 데이터는 지난 2달 동안 단기 보유자와 장기 보유자 어느 누구도 비트코인을 판매하고 싶어하지 않는 독특한 모습을 보였었는데 장기 보유자가 약간의 매도를 시도하면 그것을 바로 단기 보유자가 흡수를 했습니다. 그것은 전에도 말씀드렸던 신규 유입이 그 물량을 흡수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또 다른 누군가가 이러한 것들을 물량을 넘겨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물량 넘기기로 볼 수도 있지만 결국 이 물량은 누군가가 지속적으로 흡수하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저는 지난 시장에 대해 지난 영상에서 양음 패턴에 대해 과거와 비교를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차트적으로는 이렇게 접근을 했죠. 현재 시장은 예상대로
양음으로 지나가고 있습니다. 영상을 처음 보신 분은 이 양음이 뭘까 이렇게 말씀을 하실 수 있는데요. 한 번 더 지난 영상의 요약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바로 현재의 기준이 아니라 우리는 과거에 이런 것들을 겪었다. 그게 바로 2013년 8월 26일에 나왔던 주봉의 흐름이었고요. 이때 패턴을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양음 이렇게 해서 총 6개의 주봉으로 시장을 털고요. 그 다음 나왔던 것은 대규모의 상승이었습니다. 저는 그 근거로 아니 과거의 패턴이 똑같이 나올 가능성이 없잖아요 라고 하실 수 있다는 거 분명히 저도 공감하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 패턴을 말씀드렸던 거는 이 패턴이 다음으로 상승으로 이어졌을 때의 그 원리를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바로 양음이 나오기 전에 나왔던 긴 아랫골입니다. 이것을 주목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양음이 나왔을 때 저점을 깨지 않는 봉으로 그들은 차트를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그래서 비유를 하자면 양음 중에 양음을 마주하고 있는 거고요. 또다시 저점이 올라가는 현상이 굉장히 동일하다는 거. 그리고 또 하나 그 다음 주는 2024년도가 밝아지는 그 한 해 바로 첫 주입니다. 그렇다면 현재 기준으로 토요일 기준으로 월요일에 나오는 주봉이 음봉으로 끝나면 다음 주는 주봉상 전 주봉을 깨지 않는 4463을 지킨다고 가정을 해보면 이렇게 차트를 볼 수 있는 거죠. 현재는 음봉으로 일봉에 턴을 하고 있지만 4463이면 여기입니다. 바로 여기를 깨지 않는다고 하면 차트는 다시 한번 턴을 할 수 있는 쓰리바닥 제도로 주봉을 끌고 갈 수 있다는 거고요. 또다시 이런 식으로 패턴을 이어갈 수 있다는 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요거를 볼 수 있고 대신에 그런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건 4만이 깨지는 흐름, 이 바닥 아래로 끌어지는 거는 이제는 저는 하락이라고 지울 수 있다라고 분명히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단기적으로는 월요일까지 어떤 흐름이 나와야 하는지 4463까지는 깨지 않는 흐름, 이게 지켜진다고 하면 다음 주는 양음을 기억하셔서 양으로 턴을 할 수 있는지를 보는 주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게 해서 양음이 나오면 뭐가 중요하냐? 우리는 2023년도에 상승 167%라는 큰 상승이 나왔음에도 그 기대감은 결국 ETF였던 겁니다. 그 ETF는 결국 어디까지 갔습니까? 바로 1월 20일 전후로 결판이 난다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 1월 20일이라는 거는 언제 기간일까요? 바로 여기 기간이겠죠. 바로 이 안에 결판이 난다는 겁니다. 이 안으로 날짜를 보시면 1월 20일 전후로 결판이 나겠죠. 그러면 주봉상으로 하나, 둘, 세 개 남았죠. 자, 3개인데 보통 이게 보름 안으로 끝난다고 했으니까 결국은 2개가 남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현재 4개가 끝났고 2개 주봉이 남았다는 걸 봤을 때 시기상으로도 딱 맞죠. 아랫꼬리가 달렸던 이 시기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 이 아랫꼬리가 달렸던 시기 어떤 재료가 터졌었겠죠. 똑같습니다. 우리는 상승이 나오려고 하면 이 아랫꼬리가 길게 달려야 한다는 거를 이번 영상으로 이제 정확히 아셨을 거고요. 그래야만 그 재료를 흡수해서 이만큼 갈 수 있다는 거고, 현재 날짜 기준으로 우리를 비교해보면 양음 시간적으로도 2개 남았다는 거는 ETF와 굉장히 맞물린다는 것을 볼 수 있고요. 그리고 그 기간이 ETF상 딱 맞물리면 아랫꼬리가 나오면 와, 이거 정말 위로 크게 간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거고, 아니다, 그냥 아랫꼬리 없이 버틴다, 그러면 최초 예상했던 왼쪽 머리로 끝난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영상 하나를 준비했습니다. 바로 ETF를 똑같이 과거에 갖고 왔었던 시기에 ETF가 승인이 되지 않았을 때 차트입니다. 그 영상을 보시면서 우리는 다음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은요, 과거에 ETF가 거절을 당했을 때 시장의 변화를 담은 영상입니다. 2013 الله اكبر الله اكبر الله اكبر الله اكبر الله اكبر عليك يا الشباب الله اكبر يا برود 17/5/2013 보이시나요? 조금 외국 영상이었기 때문에 좀 잡음이 많이 섞여 있을 수 있는데요. ETF가 그 기대감으로 오른 후에 버티다가 결국 승인이 되지 않으니까 떡락을 했습니다. 그 후의 시장 상황은 어땠을까요? 바로 시장은 저렇게 크게 하락하고 반등을 하지 못한 채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번 ETF를 다르게 보고 있습니다. 과거의 ETF가 거절을 당했을 때 저렇게 떡락을 하고 시장은 영구적으로 돌아오지 못했지만 저는 반대로 이번 ETF는 승인이 될 것이라 보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ETF가 승인 후 32,000까지 하락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6년 전 비트코인 ETF가 기각되던 날에 비트파이낸스 영상을 보여드렸던 거고요. 저는 이거에 대해서 그렇다라고 말을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차익 실현 매물은 반드시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ETF가 승인되면 그 차익 실현 매물은 앞으로 여기까지 장을 이했다면 나올 것 같다. 그러면 그 봉이 결국 아래 꼬리를 만드는 매물이라 생각을 하고요. 첫 번째 보여드린 영상은 ETF가 거절됐을 때 하락으로 턴을 했던 거고, 이번에는 승인을 하지만 똑같이 차익 매물은 나오지만 그걸 누군가가 받아먹어서 상승으로 가는 시나리오까지도 염두를 하고 있다. 그래서 그것을 알 수 있는 지표가 바로 아래 꼬리의 여부가 앞으로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을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그 아래 꼬리를 누군가가 만들 것이냐가 결국 이 게임의 위너가 될 것입니다. 많은 시장과 많은 전문 데이터들도 이번 현물 ETF에는 일괄 승인 전망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것은 예상하고 있는 1월 중에 비트코인 현물 ETF를 일괄 승인하는 시나리오가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는 것은 이제 공공연한 사실입니다. 저는 그 시점을 1월 중순으로 보고 있고요. 그 시기는 차트상으로도 굉장히 맞물리는 시기고, 그것을 알 수 있는 게 바로 이렇게 현재 차트를 이해하는 관점에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차트와 가장 중요하게 저는 시기상으로도 너무 지금 잘 맞물리고 있다는 것이요. 바로 비트코인은 역사상 처음으로 주간 골든 크로스에 근접했다는 것입니다. 초록색 이 부분 보이시죠? 바로 골든 크로스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이고요. 우리는 시간에 대한 것들을 항상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 이평선에 대한 골든 크로스는 결국 또다시 올라오게 될 것입니다. 어떻게 올라오게 될까요? 바로 시간에 대한 이해를 하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현재 기준으로 이런 게 2주 동안 이제 ETF 기간까지 버티는 흐름이 나온다고 하면 하나, 둘의 주봉이 올라오겠죠. 그때의 주봉의 위치를 잘 보십시오. 바로 시간적으로 더 올라온다는 것입니다. 그때의 가격이 어디에 위치해 있습니까? 바로 35,000에 위치했다. 이 얘기는 차트상으로도 이 지지는 강력한 아래 꼬리를 만드는 근거 자료로서도 만들 수 있다는 것이고요. 이것을 다시 한번 이해 안 되시는 분들을 위해서 차트적으로 접근을 해서 말씀을 드리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주봉상 올라오는 지지들이 올라오는 기점이 2주 뒤에 주봉을 버티고 아래 꼬리를 길게 만났을 때 이평선의 강한 지지를 하는 또 다른 근거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차익 실현 매물이 승인과 함께 던져지는 상황이 온다고 하면 6,000달러의 큰 하락은 나올 수 있지만, 이 하락이 매물로서 아래 꼬리를 만든다면 그때는 정말 큰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는 시나리오가 열린다는 것이죠. 어렵지 않죠. 또한 1월을 그래서 단기적인 하락으로 계속 흐름으로 보는 것은 바로 우리는 타연속 월봉의 양봉 마감을 앞두고 있습니다. 불과 이제 하루 앞으로 다가온 양봉 마감은 정말 큰 하락이 나오지 않는 이상 아마 월봉은 양봉 마감을 할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 제가 기존에 접근을 할 때도 이렇게 접근을 했었죠. 뭐였냐면 기존에 나왔었던 양봉 3연속 패턴들은 바로 이번 12월도 양봉으로 마감을 할 근거가 될 거다 했고 예측이 100% 성공을 했습니다. 하지만 내년 1월에 대해서 우리는 예측을 한번 해볼까요? 어떻게 나올지요? 여기서 중요한 게 4연속 양봉일 때입니다. 4연속 양봉이 나왔던 한 해를 보자. 바로 이 한 해들. 자, 보시면 이 한 해 다음에 나오는 패턴들이 무엇이었을까요? 음봉이었다는 겁니다. 이 음봉이 중요 포인트를 저는 담고 있다고 봅니다. 2023년도 1월은 아직 끝난 해가 아니기 때문에 1월을 무시하는 거고요. 하지만 과거 2015년 16년도를 보면 4연속 양봉이었던 한 해는 그 다음 해의 월봉은 음봉이었다는 게 포인트라는 거고요. 우리는 근데 그 1월에 뭐가 달려있죠? ETF가 있고 ETF 때 우리가 소화하는 매물은 어디에 위치했다 했죠? 아래 꼬리가 달리는 게 중요하다고 했죠. 결국 우리가 마주하는 2024년도의 1월은 4연속 양봉 마감 후에 내년 1월을 음봉이라고 예상을 해보면 그 음봉의 재료를 터뜨리는 건 ETF일 가능성이 있지만
그 ETF를 무서워할지 상승일지 하락일지를 보는 것은 아래 꼬리의 중요한 여부에 달려있다라고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는 저에게 이럴 수 있습니다. 형, 그러면 그냥 존버하면 낫지 않아요? 제가 왜 그 시기에 존버를 하는 대상과 하지 말아야 할 대상에 대해서 말을 하자면, 저는 지난 영상에 이런 식으로 해서 결론을 내려드렸습니다. 만약에 승인 여부와 상관없이 너가 바라보는 관점이 존버로 보는 거는 무조건 상승을 한다는 관점인 거고, 반대로 이 차익 실현 매물이 등장을 했는데 아무도 사지 않는다고 하면 너는 여기서 지금 평균 시세를 사는 거고, 여기에 대한 평균 시세에 대한 거를 결국 전부 손해로서 입증한 거다. 결국 네가 정말 사고 싶으면 아래 꼬리를 달고 확인하고 사는 과정이나 지금 사는 과정이나 결국 똑같을 거 아니냐라는 게 제 이유이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앞으로 만약에 주봉이 예상대로 양음 패턴이 한 번 더 나온다고 하면 저는 일단 매도를 하고 기다려보고 확인을 하고 타도 늦지 않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전략을 정말 잘 짜야 한다는 게 제 포인트고요. 그 전략을 짜는 대상이 누구와 함께 가느냐가 2024년도에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있는 위치가 설령 롤러코스터의 최정상일 지연정 결국 내려왔다 다시 올라가고 도착지까지 가는 결국 같습니다. 목적지는 같을 것입니다. 결국 여러분들은 돈을 벌려고 왔고 수익을 내려고 왔습니다. 바이낸스의 공동 창업자는 2024년도부터 2025년까지 암호화폐 시장의 신고점 경신을 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바라봤던 주봉의 아래 꼬리가 나온다고 하면 그때는 정말 이 말이 사실화가 될 것입니다. 금리를 낮추기 전 우리는 대략적으로 6월을 시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제는 그 2024년도의 6월 기점으로 가장 높은 수익률은 이나 직전, 그때의 투자 수익률이 가장 높다라고 합니다. 우리는 그 기간을 아마 2024년도에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시비가 엇갈리는 여러분들의 마음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2023년도가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시간이었고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늘 안전한 투자를 지향하는 트레이더이고요. 적은 매매로 확실한 수익을 내려고 하는 애널리스트입니다. 여러분, 2023년도 정말 고생 많으셨고 초심과 같은 마음으로 항상 원금을 지키면서 조금씩이라도 수익을 내자는 그 마음 잊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셨다면 2023년도는 누구와 함께 할지가 이미 결정된 게 아닐까 합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2023년도 영상 봐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리고요. 2024년도도 여러분과 함께 2025년 끝까지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방송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진환이었습니다.